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날씨가 좀 많이 선선해진 것 같아요. 그 비도 어제 그제 온 것 같아서 그래도 좀 덜 더운 네. 예, 금요일인데요. 불금이 항상하는 유비윤의 트너특 방송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보험이라는 좀 독특한 주제죠. 저희가 IT 트렌드 쪽으로 좀 많이 뭐 다루는 건데 IT 기술과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보험이라는 영역인데 사실 이제 보험 산업 분야에서 요즘에 금융 분야에서 핀테크라는 게 뜨듯이 보험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이라든지 IoT라든지 또는 핀테크들을 접목을 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확대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뭐 이전부터 움직임이 있었지만 지금은 좀 더 그 움직임이 강화된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서 보험테크 사실 그저 인슈어테크라고 부르고 있어서 인슈어테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2019년 7월 12일 금요일이고 현재 시간이 9시 4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꽤 밤 늦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또 보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좀 보험 테크, 인슈어 테크라는 주제이긴 한데요. 이 단어를 듣고 뭐 떠오르는 뭐 키워드나 또는 경험담들이 있으면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고 이야기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뭐 에피소드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에피소드는 모르겠고 연상 키워드. 연상 키워드 좋습니다. 연상 키워드라고 하면 각종 보험이 다 생각이 나겠죠. 자동차 보험, 안보험, 펫보험, 건강보험 등등. 예. 네. 그리고 뭐 주택보험, 신체보험 그런 것도 있고. 화재보험, 불나면 이렇게 해주는 것들. 네. 그런 다양한 보험들이 생각나시고 또 사실 이제 보험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아깝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막상 혜택을 보는 게 없어서 이걸 왜 들지? 근데 또 해지하기도 조금 그렇고 아직 보험의 성격이 그러는데 예. 또 보험하면 부정적으로 저는 또 사기 워낙 뉴스에서 보험 사기라는 게 있어서 뭐 사기라는 단어도 같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뭐 떠오르시는 부분들? 저는 전산화, 자동화. 좀 편리해졌으면 좋겠다라는 편리했으면 그런 좋겠다. 부분이네요. 신청하거나, 그러니까 어쨌든 받거나 신청하거나 할 때 예.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전산하고 자동화하고 개인 맞춤 뭐 이런 것들. 또 보험을 들지만 그거 제대로 이해하고 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거의 보험 설계사분들 많이 받은. 사실 그 보험 가입은 내가 필요해서 드는 게 사실 아니잖아요. 그 주위에 뭐라 그러나요? 그 인맥, 인맥 때문에 들어주는 것 그런 게 아직은 우리나라는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슈어테크가 되면 종사자들, 보험업계 종사들의 일자리가 감소되는 부분도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소외 계층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장년의 경우, 실버층의 경우는 본인이 받을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이런 단점 부분이 조금 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개인정보 유출 테크화 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관심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보험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금융하고는 또 떼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에 뭐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나 이런 걸로 결제를 했던 것들이 이제 여기도 핀테크나 이쪽 관련된 산업에서도 또 어떻게 보면 모바일페이든지 이런 것들로 하게 되면은 뭔가 좀 더 보상을 준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활용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페이나 뭐 네이버 페이나 이런 그 쪽에도 지금 현재 그 IT 회사들이 이쪽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런 보험이나 뭐 아니면 그 뭐랄까 보험 같은 경우가 이제 아무래도 그런 영역이 좀 그래도 밀접하니까 아무래도 좀 관심을 갖는 또 영역이. 의료 데이터는 되게 민감한 데이터여서 의료 데이터, 저쪽 블록체인이나 이런 것도 많이 그러니까 관여가 지금 되겠네요. 블록체인이나 핀테크 이런 것도 이제 금융과 관계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의료와 관계된 거 뭐 유전자 정보라든지 뭐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또 개인 정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첨예하게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다. 보험 테크는 약간 그런 게 있죠. 사실 보험 테크라는 게 결국 뭐 모든 기술이라는 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기에 적용되는 부분이 크잖아요. 기존에 불편했던 점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아예 경험을 못했던 부분들을 해결하게 하는 건데 보험에 우리 하나씩은 뭐 가입
하실 것 같아서요. 뭐 건강보험은 이미 다 있으실 거고 뭐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어쨌든 보험을 가입할 때 또는 보험도 청구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청구할 때라든지 또는 갱신할 때 등등 그 과정에서 어떤 겪었던 불편함들 그런 게 좀 뭐 있으세요? 기존에 이제 보험은 약간 공포 마케팅 개념. 공포 마케팅. 보험을 안 들으면 큰 위급한 상황에 재난을 당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마케팅으로 보험을 들고 나면 실제 이제 보험을 탈 때는 너무 힘들게 예를 들어서 뭐 팩스를 이용한다든지 전 디지털화 시대에 엉뚱하게 요구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보험 정책 자체가 쉽고 편하게 많이 들게 하고 되게 보장이 잘 되는 것처럼 얘기했다. 나중에는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전혀 보장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험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은 있죠. 예.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테크화되면서 좀 투명성 있고 뭔가 정말 정당한 지급이 되고 혜택이 된다는 걸로 이게 좀 인식이 바뀔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을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에 약간의 보험 테크가 갖고 있는 약간의 뭐랄까 프리미엄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보험 들 때 보험 약간 사실 거의 안 읽어보고 남들 드니까 나도 그냥 드는 게 강해요. 약간 용어 자체가 너무 너무 어렵잖아요. 어려워서 일반 사람들이 하기에는 네. 너무 어렵죠. 그것도 약간. 쉽게 이제 바꿔야 된다는 얘기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가입을 하면 내가 도대체 뭐 무슨 혜택이 있는지 사실 들 때는 사실 설명을 들어도 사실 감은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이제 약관 같은 경우도 문서 내에서 사람들이 네. 뭔가 그거를 뭐 읽어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도 최근 들어서는 딥러닝 기술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딱 키워드만 딱 뽑아내서 그걸 이제 요약을 해가지고 해줄 수 있는 것들도 이제 실질적으로 글로벌한 IT 회사들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냥 거기에 딥러닝 기술도 네, 들어가는 그런 것도 이제 적용해서 뭐 머신러닝, 딥러닝 기술들, AI 관련된 기술들을 적용해서 실질적으로도 그런 뭐 법 쪽도 물론 하지만은 이런 뭐 보험 관련된 뭐 약관이나 이런 쪽에도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사실 뭐 실손보험 같은 거 처리하려면 진단서 떼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단서 되게 서류인데 여러 가지 서류. 보험 보장성 보험으를 받는 건 5만 원인데 진단서 비용이 6만 원일 경우 그래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상당히 그 보험이 딜레마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예. 그 법제가 지금 그런 것들이 디지털화되고 그러면 조금 더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그 진료 확인을 보험 청구를 위한 확인을 끊기 위해서 뭐 더 수수료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되고 뭐 프로세스가 복잡하다든지 이러면 그냥 안 하잖아. 신청 안 하고 그렇죠. 마니까 맞아요. 보험 테크 뭐 인슈어 테크가 되면서 소비자들한테 조금 편리하고 네. 그다음에 조금 서비스가 그러니까 실제적인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바뀌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좀 전에 얘기하셨지만은 그 특히 뭐 의료 관련돼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내가 아파서 뭐 가서 엑스레이 찍도 MRI 찍도 이런 데이터를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갖지 못하기 때문에 또 뭔가 하려면은 병원사는 네. 너가 정말 다친 게 맞냐 아니면 아픈 게 맞냐 이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다시 병원 가가지고 내 데이터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돈 주고 그걸 하잖아. 그러니까 맞아요. 거기에 이제 그런 부당함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IT 기술로는 좀 이제 얘기했지만 블록체인 기술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내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주권을 찾아오자는 거죠. 결국 하고자 하는 건 그런 거고 거기에서 이제 그런 데이터가 내 거면은 이제 그런 서비스들을 연결해가지고 거기서 정말 그 데이터를 필요로 하면은 그거는 값어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거는 뭔가 보상을 받고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하는 이제 뭐 것들이 블록체인화 된다든지 그런 거 서비스들이 정말 테크화 되면은 그동안의 보험과 연관된 아주 악용이라든지 그렇죠. 뭐 남용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보험에 대한 내용을 많이 알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그런 보험을 보장받기 위해서 일부러 보험을 가입하고 그거를 다른 사람이 낸 보험비를 사실은 가져가는 거잖아요. 모두의 보험비. 그렇죠. 그런 것도 것들이 있죠. 많았는데 어쨌든 이제 하이테크화 되면 실적으로 이제 투명화된 네, 맞아요. 어떤 네, 그렇죠. 예, 걸 예. 투명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투명화된 어떤 형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시대적으로는 굉장히 필요하다.
어쨌든 자기 데이터에 대해서 자기가 어쨌든 권리를 가지고 네, 네. 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돼야 되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은 드네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내에서도 이런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하는 회사 중에 메디블록이라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메디블록. 그 회사를 좀 보면은 이런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도. 그래서 거기가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가 블록체인. 똑같이 블록체인 서비스에다가 병원에서 찍은 뭐 MRI나 CT나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잖아요. 뭐 피 검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관련된 데이터를 다 자기네 그 블록체인 서비스에 올려주면은 그걸 값어치 있는 데이터로 보상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겠다는 게 거기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회사가 하고자 하는 서비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데이터가 이제 값어치가 있는 거는 사실 병원 쪽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데이터는 각자 환자 그 소유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는 환자들 입장에서도 자기 데이터가 값어치가 있는 데이터로 쓰이는 거고, 그리고 거기 회사는 그걸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거고, 병원은 정말 이제 어떻게 예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뭐 어떻게 보면은 환자한테 그거를 뭐 비용을 받고 했다고 하지만은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융복합적인 어떤 플랫폼 서비스가 될 수 있는 네, 그쵸. 부분이 예, 있는데 이제 예, 예. 지금은 각기 벽이 높게 나눠져 있던 것들을 통합적인 거를 연결을 해서 상호 주고받을 수 있고 그게 이제 거기까지 서비스로 가면 더 좋을 그렇죠. 수 있는 예. 그런 형태로 가야지. 일단 뭐 문제만 좀 정리를 하면 일단은 보험을 가입할 때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 보험 이해되기 쉽지 않았고 그리고 보험을 가입한 다음에 청구할 때도 있고 또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이 테크들이 접목이 돼서 좀 뭔가 가치를 만들어낸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연상 키워드에 세월호, 그다음에 헝가리 여행자 그게 떠오르네 나는 사실. 죽은 사람들이. 아 보험하니까요. 네. 그렇죠. 그런 것만 확실히 됐다면 정말 이게 보험이 제대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건데 정말 필요할 때 가서는 뭐 네. 우왕좌왕하고 맞아요. 말이 많고. 일단 이제 그러면 이제 보험 분야는 아까 초기에 뭐 건강 헬스에 대한 부분도 있고 자동차에 대한 부분, 재산 관련된 부분도 여러 보험들이 있는데 어제 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보험 기술 적용된 이 보험 인슈어테크의 특징은 뭐라고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소비자의 편의 증대가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특징 가치라기는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는 그런 게 편의가 정리되는데 자동화, 예. 간소화, 빠른 처리, 빠른 처리. 실시간 처리.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빠르게 처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일단 그 AI로 이렇게 뭐 챗봇이라든지 AI 기술 접목됨으로써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바로바로 대응해 주는 실시간으로 어떤 맞춤형 보험 설계된 것들이 PDF를 받는다거나 보험처럼 이루어지는 어떤 각종 그 약관도 검색해서 보여주고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처리하는 과정들이 이제 간소화되는 약간 뭐 페이 같은 기술을 하면 인증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간단해지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만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스마트폰만으로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들 그 청구된 금액도 받을 수 있고 결국 이제 핀테크 기술 접목된다는 것도 큰 특징일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사용자가 느끼는 가치는 또는 사회가 느낄 수 있는 가치는 아마 어쨌든 편의가 많이 증대가 될 수 있다 하는 가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소비자 편의도 증대되고 쓸데없이 나가는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유실되는 것들이 실제 소비자에게 다시 네.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거에서 뭐 보험비가 낮아진다든지 네, 뭐 네. 여러 가지 그런 이점이 있지 않을까. 제가 작년에 그 SK텔레콤이 그 주관하는 컨퍼런스를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그 직접 보험 회사하고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네. 그 사람이 정말 그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디바이스가 아니라 이 스마트폰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뭐 10,000보 이상 걸으면은 정말 그거를 가지고 뭐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 잔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뭐 모바일 디바이스하고 또 보험하고도 또 연계돼서 또 혜택을 또 받을 수 있는 것들 또 연계될 수 있는. 사실 그
보험은 사실 이제 해외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해외 이제 뭐 보험사들이 이제 결국은 비만율이 높은 국가들 쪽에서 그런 그 운동을 관리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그만큼 보험료 많이 나가기 때문에 평소에 계속 운동시키기 위해서 그런 운동 패턴들을 운동 강도에 따라서 포인트를 주고 포인트가 누적이 되면 그걸로 이제 뭐 숙박 예약이라든지 비행기라든지 또 영화를 볼 수 있는 맞아요. 이렇게 쓸 수 있게 또 포인트를 주는 게 있고 그게 이제 국내에도 이제 들어와서 이제 서비스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면 이제 특정한 그런 보험이죠. 보험에 가입을 하면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애플워치라든지 핏빗이라든지 그런 주면 거기 심박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어서 이 심박의 강도 세기를 알 수 있고 그래서 포인트를 주고 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존의 보험은 아픈 다음에 보험료를 이렇게 주는 개념이었지만 지금의 보험은 미리 예방하는 예방하고, 쪽이에요. 그렇죠. 그게 건강뿐만이 아니라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운전 습관을 평소에 잘 관리해서 가속을 하지 않게끔 브레이크나 이런 정보를 파악을 하는 형태. 그리고 이런 화재 같은 경우는요, 이 집안에 연기 감지 센서 같은 거를 좀 가스 센서 같은 거를 설치를 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화재 보험들도 등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보험이라는 패러다임이 미리 리스크를 관리해주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고, 그 관리해주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해서 스타트업들이 그런 쪽에 이제 등장하는 그런 형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인슈어테크가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리스크를 미리 관리해주는 쪽이 있을 거고요. 이거 말고도 또 어떤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보험료 할인? 그렇죠. 일단은 보험료를 할인, 사용자가 느끼는 쪽은 할인이죠. 예. 그래서 이 기술이 들어가면서 아까 같이 리스크 테이킹 관리를 하면 그만큼 보험료를 할인하는 정책. 그래서 보험료 할인은 결국은 보험 가입자를 또 이렇게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보험 추천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영역이 이제 뭐 챗봇을 활용해서도 네.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계속 그 디스커션 주고 받으면서 이제 그 사람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들을 바로바로 이제 파악해서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는 뭐 활용하기 좋죠. 여기서 챗봇은 문자 챗봇뿐만 아니라 음성 챗봇도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음성 챗봇이 더 좋죠. 사실은 예. 인터페이스로는 어떻게 보면은 더 낫잖아요. 예. 우리가 타이핑하는 것보다는 예. 내가 말로 해가지고 제대로 알아듣는 게 더 예. 좋으니까 그 부분이 좀 더 되면은 훨씬 더 좋죠. 지금은 이제 로봇이 전화 받으면 목소리 톤이 표시가 나는데 조만간 구글이 이제 한 것처럼 네, 맞아요. 목소리가 사람 목소리인지 기계 목소리 구분이 안 돼요. 그냥 내가 사람하고 대화하고 있는 것처럼 구글이 작년에 데모했던 부분이 네. 이 음성이 식당에 전화를 걸어서 식당하고 예약을 하는 거거든요. 받는 쪽은 이게 몰라요. 사람이 전화 걸었는지 종업원인지 인공지능이 전화 걸었는지 몰라요. 몰랐어요. 네. 맞아. 서로 농담도 주고 받으면서 이렇게 예약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담사가 고객과 이렇게 상담하면서 이렇게 하는 결국은 24시간 고객 응대가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가치일 것 같아요. 그렇죠. 보험 분야에서. 그런 부분 큰 가치죠. 예. 그리고 여기에 보험 인슈테크에는 핀테크 기술도 있다 보니까 소액 거래, 소액 관점에서 보험 가입이라든지 소액 관점에서 짧은 기간의 보험, 예, 뭐 짧은 여행, 기간, 뭐 일시적인 운전, 뭐 예. 며칠 여행, 뭐 여행 그런 보험은 것들은 많이 그렇게 테크화되고 간소화되고 뭐 핀테크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좋고. 그럴 경우엔 또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모바일로. 네. 일단 가입할 때 스마트폰에서 개인 인증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핀테크 자체가 일단 인증이라는 부분도 있어서 자연스럽게 보험 가입할 때 이제 인증을 그걸로 대체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음 질문을 가볼게요. 일단은 챗봇 아까 말씀하셨는데 상담에만 챗봇이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담 같은 경우 사실 챗봇이 똑똑하지 않아도 돼요. 그거는 이제 정형화된 답변들만 가지고 서비스를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의 챗봇은 아직 똑똑하지 못한데 인텔리전트하지 못한데 챗봇이 똑똑해진다면은 훨씬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제약회사 관련된 것도 있잖아요. 뭐 만약에 그 환자들 같은 경우는 뭐 보통 병원 갔다 와가지고 약을 제대로 환자가 그 복용을 하는지 이런 걸 사실 알 수 없는데 챗봇이 어떻게 보면 개인 비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얘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뭐 다음에 뭐 의사를 만나러 가서 이제 뭔가 상담을 할 때 그걸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데이터 자체가 남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보험회사들은 그런 데이터만 딱 보고도 이제 그런 것들을 소위 말해서 대시보드 형태로 해가지고 표현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만 봐도 이 사람의 2주 동안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환자가 거짓말을 해도 그게 그건 좀 필요하겠네요.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약 먹는 시간이라든지 그 복용법에 대해서 그게 좀 헷갈려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그게 아니더라도 저는 이제 뭐 최근에 그 KT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뭐 이제 그 의료 그 관련해가지고 뭐 노인분들 이렇게 케어하는 쪽에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뭐 저런 챗봇이 아니더라도 그런 로봇 같은 경우도 뭐 돌봄 뭐 로봇 이런 것도 그쪽 영역에 또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도 좀 할 수 있죠. 제가 이제 보험 업무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보험 쪽에서 상담도 했지만 뭐 협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이렇게 체크하기 위해서 그렇죠. 뭐 상담과 협상은 약간 다른 느낌인데 뭔가 그런 쪽에서도 이 사람을 대신해서 이 챗봇이 음성 챗봇이 왜냐하면 이 챗봇도 이제 보험사가 여러 개 있으면 각각이 다 자기 반의 챗봇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챗봇과 챗봇이 뭔가를 대화하면서 상담을 협상을 한다거나 그 챗봇은 아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에서 IT 쪽에서는 뭘 테스트를 했냐면은 아마존의 알렉사하고 그 구글의 그 뭐죠? 아무튼 구글에도 그 스피커가 있어요. 네. 그 두 개를 대화시키는 걸 했었어요. 잘 나왔어요, 그래서? 뭐 서로가 뭐 엉뚱한 답변을 하긴 하는데 그런 것도 다 가능해지기는. 재밌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서 역할을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음성 스피커가 이제 그런 비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시대도 올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재밌네 진짜. 왜냐하면 이쪽에서 이제 보험이라는 게 가입도 있지만 가입된 이후에 관리라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리스크를 예방할 때 그때부터는 계속 그 보험사가 비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가입돼 있는 거고 그러면 명령을 나는 이거 해줘 뭐 이렇게 지시하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상담 영역이 아닌 에이전트 역할, 비서 역할. 그러면 그래서 뭐 담배를 핀다, 삐삐. 그런 것도 있어요. 술집 근처로 간다 그러면 GPS로 가시면 안 됩니다. 보험회사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이렇게 있죠. 써주는 그런 것도 뭐 충분히 가능해질 수 있는. 괜찮네.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바로 그다음에 찾아버려. 결국은 보험을 가입을 할 때 뭐 가입자 입장에서는 뭐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좀 보험료를 할인 받으면 그렇죠. 그 맛에 이제 계속 관리도 되기도 하고 하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아까 그 운동을 열심히 했을 때 포인트를 준다거나 또는 할인도 가능할 수 있어요. 포인트가 아니라 아예 할인을 어떤 경우는 이제 돈으로 아예 주는 경우도 있어요. 회사에서는 뭐 하루에 10,000원 정도씩이란가요. 그래서 한 달에 뭐 한 뭐 10만 원이든 그 범위 내에서 초기에 대신 이제 가입비는 비싸겠죠. 운동 열심히 하면 다 환불 받는 거고 그렇죠. 운동 안 하면 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쪽에서 보험이나 그 자동차의 그 기준이 초기에 돈을 많이 주고 돌려주는 케이스가 있고요. 초기 가입비가 작고 나중에 못 지키면 벌금 같은 개념이 페널티 있어요. 같은 페널티 더 내야 되는 형태. 그런 것도 있고.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들이 하여튼 있습니다. 일단 보험에 이제 인공지능이 접목이 되면 결국은 이제 기존의 설계사인가요? 설계사의 역할을 이렇게 인공지능이 이름이 했을 것 같은데 FC? 파이낸스 컨설턴트 파이낸스 컨설턴트. 그런 거죠. 뭐. 그러면 다 그 설계사를 컨설턴트 대체를 할까 아니면 어떤 협업으로 이렇게 역할이 좀 나눠질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뭐 이런 사람과 사람의 그런 심리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직은 못 하거든요. 이런 AI나 이쪽은 사실 그런 면에서는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 영역은 아무래도 기존의 보험 컨설턴트를 하시는 분들의 역할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뭐 간단한 것들은 뭐 응대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컨설턴트들 그런 역할들은 아무래도 챗봇이나 이런 것들이
대체할 가능성이 높죠. 어떤 매뉴얼화 되어 있는 거는 챗봇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쪽은 예, 예, 대체할 예, 수 예. 있을 것 같고.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 막 아까도 뭐 근데 정도 뭔가, 얘기했지만은 예, 그런 거는 관리 차원의 아직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걸 딱 구분하면 저는 단순 추천은 AI 할 거고요. 설득은 사람이 할 것 같아요. 사람이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얼굴 표정 보거나 그렇죠. 그 사람의 좀 반응을 보면서 아 그러면 이건 어떠세요라든지 꼭 그렇죠. 해야 됩니다. 어떤 설득적인 사람. 그렇죠. 예. 그리고 인맥과 관련된 예, 어떤 예. 것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덤으로 상품 주는 거 이런 거 못 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많은 기술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서비스가 나올 텐데 그렇다고 해서 기존 보험 산업이 과연 바뀔 것인지 아니면 일부 이렇게 찻잔 태풍처럼 뭐 상품은 좀 등장을 하지만 메인 주류는 등장하지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메인 주류로 이렇게 될지 인슈어테크가요. 예. 근데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하는 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뭐 앞으로 에코 세대한테 세일즈 하듯이 뭐 약간 공포 마케팅 하면서 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기 때문에 뭐 그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어쨌든 인슈어테크로 가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이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시기가 어느 정도로 당겨지냐 그런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그 이쪽도 뭔가 그 내가 보상을 뭔가 그런 것들의 이제 영역이긴 한데 어느 정도로 이런 서비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많은 보상을 받는다면은 결국은 이쪽으로 다 가지 않겠어요. 지금보다는. 그렇지. 훨씬 더 저렴한데. 근데 이해관계자들의 그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이제 보험이라든지 뭐 아무튼 이런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이해관계에 맞아요. 어떤 이해관계들이 게 너무 있을 것 많아서.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충분히 의료계 있죠. 또 무슨 보험업계 또 소비자 입장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얽혀 있기 때문에 또 정부 입장이란 것도 또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보험이라는 게 뭐 공공성 보험도 되게 많거든. 네, 만약에 맞아요. 이제 뭐 개인 보험만 생각하는데 아니죠. 국가도 보험을 들을 수 있다고 재난을 대비해서. 그렇죠. 맞아요. 그것도 되게 큰 그렇다면은 축이죠. 그거는 뭐 엄청난 뭐 큰 예. 거기 때문에 민간 차원의 그런 뭐 작은 테크를 활용한 헬스케어 뭐 이런 개념도 있겠지만 되게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지 키워드가 뭐 이해관계? 이해관계. 네. 사실 제일 중요한 네, 키워드 네. 같아요. 일단 뭐 점점 트렌드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어쨌든 설득이나 이런 부분은 기존에 이제 사람들 할 수밖에 없지만 단순한 업무는 줄여서 결국은 인건비잖아요. 그렇죠. 예, 인건비이다 보니까 좀 더 효과적 쪽에 사람들을 투입하고 효율화 관점에서 그런 자동화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고객들의 만족감을 높여야만 이쪽으로 서비스 가입을 할 거기 때문에 24시간 서비스를 주는 그래서 부분들.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이제는 단순 컨설턴트는 없어진 것 같아요. 조금 그렇죠. 많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 예. 그런 어떤 전공을 살려서 뭐 어떤 뭐 부동산 컨설팅을 해준다든지 네. 뭐 그렇게 이렇게 다른 서비스로 대체되는 융복합 서비스로 바뀌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맞춤형이라는 게 가장 개인 맞춤으로 가야 될 수 있는 거고 좀 더 편리하게 좀 해줘야만 되고 그리고 점점 소비자들이 이제 보험 시장이 포화될 수도 있어요. 경쟁 업체도 많고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들이 보험을 안 들려고 할 수도 있어요. 에코세대. 예. 그러다 보니 그 또 세대에 맞는 보험 가입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 축이 이제 젊은 세대들은 에코 세대래. 하여튼 젊은 세대들은 좀 사람들과 대면하는 거에 좀 어색해 할 수 있잖아요. 전화 통화 잘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비대면 관점을 하는 비대면 있더라고요. 언택트 예, 서비스 예, 좋아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의 철학은 좀 아까 얘기했듯이 뭐지 그 뉴 에이지 뭐 이런 사람은 내일이 필요 없잖아. 오늘을 즐기고 오늘 뭐 집도 필요 없고 뭐 에어비앤비를 쓰고 여행 다니 세계 각국 여행 다니고 그런데 무슨 뭐 내일 죽는 게 상관이 없잖아. 뭐 보장성 보험이라는 게가 이게 어떤 삶이 굉장히 많이 변화한 패러다임 그러니까 시대적과 그 시대적인 것이 사람의 삶의 생태계가 완전히 변화하고 가치관도 변화하기 때문에 단순한 테크 개념도 들어가지만 그 테크 개념에는 그러한 시대적인 관점도 많이 좀 포함시켜서 변화가 돼야 되고 지금 그리고 아까 뭐 그 뭐죠? 그 아까 조금 말씀하신 이해관계에도 이게 뭐 정부의 그런 어떤 정책적인 측면들
그다음에 뭐 금융업계, 그런 게 그런 게 너무 늦는 대응 그런 것들 결국 뭐 국회에도 또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오늘 같은 보험 관련돼서 이렇게 많은 내용이 있을지 몰랐을 것 같아요. 일단 보험 드는 것도 사실 그냥 대충 드는 판에 이런 고민들을 해볼 시간은 아예 없었는데 오늘은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고 보험이라는 산업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이나 핀테크 산업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연관시킴으로써 또 융복합 같은 새로운 어떤 게 비즈니스 기회들이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그 핀테크 측면에서 이 보험 가입이 이런 게 훨씬 쉽거든요. 결국은 이제 페이먼트 쪽에서 개인 인증이라는 부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약간 소액적이겠지만 소액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고 또 보험금 납부하고 또는 이렇게 지급하고 하는 부분들이 용이해져서 또 모바일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보험 가입이나 이런 부분들 또 청구할 때 꽤 복잡했던 부분들이 쉬워지기 때문에 보험 산업이 이걸 통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스타트업을 볼 때 어떤 기술을 새로 만드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보험과 좀 연계해서 비즈니스 기회를 좀 노려보는 것도 근데 보험사가 좀 B2B라 그러나요? 어쨌든 대량으로 개런티해서 물건을 좀 사갈 수 있잖아요. 어차피 보험이 이쪽에 1년에 한 10만 명 가입할 것 같다. 그러면 10만 대의 물건이 납품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센서든지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블랙박스 장착 차량의 보험료 할인 받는 것 같이 유사한 할인 프로그램을 기술 도움을 받아 할인 프로그램 확대될까요? 라는 질문 드렸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죠. 네,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여기 대답을 드리면 최용등님께서 질문 주셨지만 사례가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보험료 하재 센서를 연기 감지 센서 같은 거를 그 하재 보험에 가입을 해서 집에 이제 그 센서를 장착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는 보험을 가입할 때 그 센서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기기를 무료로 제공해주거나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그리고 헬스케어 운동할 때 그 운동량에 따라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화재보험 그리고 건강보험 이 세 개 영역에서는 보험료를 좀 할인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아마 더 고민을 해보면 결국은 그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다면 충분히 그걸 할인 정책하고 다 맞물려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정도가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끝내려고 그랬는데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어떤 질문 주셔가지고 상당히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간이 밤 10시 13분입니다. 그래도 한 30분 이상 말씀 나눈 것 같은데요. 어쨌든 보험에 대해서 이해한 시간이었고 이 다음에는 더 좋은 또 주제로 트렌드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